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 라이프 치과 원장 김신근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과연 치과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치과 치료는 과거부터 어떻게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옛날에는 충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긴 합니다. 사실 충치라는 것은 당류가 굉장히 밀착이 되고 고밀화된 이제 당류를 먹었을 때 생기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사냥 채집해서 먹는 그 정도의 당류로는 사실 충치가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충치가 없었다는 건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그럼 과거의 사람들은 치과 질환이 없었냐? 이건 아닙니다. 발견되는 화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치아 파절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거친 음식이라든가 모래 이런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파절되는 경우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치과 치료가 어떻게 했냐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요. 사실 치과 치료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옛날에 한번 책에서 재밌게 본 건데요. 로마 시대에는 금으로 관을 하거나 금을 사람이랑 같이 묻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이 금리를 한 경우에는 같이 묻게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때 발견되는 그런 부장품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치아에다가 철사라든가 실을 통해서 빠진 치아를 묶어가지고 틀니를 했던 모양 같은 게 좀 발견되고는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양치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소금으로 양치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소금을 썼던 건 생각보다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고요. 굉장히 사실 먹기에도 귀했던 소금을 이 닦는 데 쓰고 버린다는 게 소금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시절 이후에나 있었던 일이라서 플립을 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향료라든가 이런 걸 발라서 이를 닦았다라는 기록이 조금 있고요. 또는 그냥 이제 물이나 다른 무슨 염료 등으로 헹궜다라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이가 없으면은 지금이야 좀 부드러운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먹을 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많이 있는데, 영양제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거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 자체는 곧 목숨과 이제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수명도 기본적으로 좀 더 짧았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의료 봉사를 위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뭐 이제 자카르타에 있는 그런 데 말고 이제 수마트라라고 굉장히 아직도 밀림이 많고 이런 곳에 가서 했는데, 그 동네는 생각보다 치과 의사가 거의 구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서 마취를 해서 이만 뽑아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보면 치아가 다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보면은 앞니가 몇 개 빠져 있다든지 어금니가 몇 개 없다든지, 거기는 기본적으로 아프면 빼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조금 젊은 학생들 20대 여성 이런 분들도 앞니나 이런 어금니가 다 있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이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어요. 젊은 나이에도 많이 빠져 있고, 저는 왜 미인의 기준이 단순 호치인지에 대해서 조금 그때 가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가 전부 있기만 해도 미인이에요. 앞니가 빠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뭐 사고가 나든지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뭘 먹다가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심지어 뭐 20대 여성들 중에서도 이가 다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가 다 있다 또는 건강하게 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건강과 직결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귀족 계급이 생기면서부터 치아 관리가 조금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관심이 없다가 귀족 계층이 생기고, 부에 어찌 보면은 독점이 이루어지면서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에 관심이 생기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헹궜다 또는 자기 전에 무조건 어떤 약재를 써서 헹궜다라는 기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치아 관리가 시작하게 되는 부분들은 칫솔이 발명돼서 이를 닦는 거에 대한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칫솔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당나귀 털이라든가 이런 거를 뼈에다 묶어서 만든 칫솔도 관찰되기도 하고요. 나무 같은 거에다가 이제 엮어서 만든 칫솔도 관찰되곤 하는데, 상당히 비교적 옛날부터 관리를 해온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입냄새는 사실 사람들이 신경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1800년대부터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전에는 당연히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구강건강관리가 활발해지는 1800년대 또는 그 이후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서 조선 사람들이죠, 만나서 썼던 기록을 보면 조선 사람들은 입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잘 안 씻는다 라는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입냄새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치아에 대해서 조금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미국의 박물관에 가보면 조지 워싱턴의 틀니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어찌 보면 건국의 아버지인데 조지 워싱턴의 틀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봐보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약간 그런 상아판에다가 일일이 치아를 조각해가지고 만들어진 틀니인데 굉장히 멋은 있거든요. 사진을 봤는데 멋은 있고 좋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아팠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조지 워싱턴이 너무 틀니가 불편하다 보니까 연설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내려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치대에 입학한 이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치아가 오복이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치아가 오복인 거는 기록적으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아의 종양, 농양, 그때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것이 발생해서 생각보다 목숨을 잃었다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보면은 구강질환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기록도 생각보다 이제 양반 계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분들의 기록을 보면 턱 밑이라든가 볼 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고름이 터지고 나서 며칠 있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저희가 많이 쓰는 농양으로 인한 종창 또는 라뉼라라고 하는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생기게 되면 농양이 막 차오르게 되면서 기도가 막히게 되고 또 전신적으로 폐혈증이 돌게 되면서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치아 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케이스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치아 질환으로 인해 생각보다 목숨을 잃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또 유명한 분이죠. 프랑스의 이제 루이 14세가 굉장히 먹을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충치도 많고 건강이 안 좋았나 봐요. 그 담당 의사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오래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질환이 되는 치아를 다 발치하자라고 건의를 했던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잇몸으로 먹고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 빼는 게 무서워가지고 1년이나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치아 치료 받는 것을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과거의 치과 역사를 봤을 때 지금은 정말 편하고 안 아프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치과에 오셔서 치료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